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12년, 13년 캐나다 연방정부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닫히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바로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가 2018년 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취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업가나 그와 함께 일할 동업자에게 영주권을 빠르게 승인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투자이민과 달리 비교적 적은 비용의 투자로 소속하신 후에 신청자를 포함한 주요 멤버를 구성하는 최대 5명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배우자와 동반 자녀까지 동시에 영주권을 받고 출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혁신적인가? 고용 창출이 가능한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사업에 관한 자격이라면 개인에 대한 자격은 우선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ELTS 5.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한 신청자는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포함한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이 있으신 분들은 명예회복이라고 하죠. 리해빌리테이션을 통해서 사면을 받으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간혹 10년이 지난 기록의 경우에는 자동 사면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정착금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한 2,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바로 캐나다 정부 지정 투자기관인 벤처 캐피털, 엔젤 인베스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이 중 한 곳으로부터 투자 확약서, 레터 오브 서포트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TV 드라마 제목이 스타트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주요한 투자기관이 바로 엔젤 인베스터 그룹입니다. 당사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대부분 엔젤 인베스터 그룹과 매칭이 됩니다. 자, 스타트업 비자의 성공 핵심 포인트가 바로 투자기관의 레터 오브 서포트라고 하는 투자 확약서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신청자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나 범죄 기록을 체크하지만 실질적인 심사는 사업 계획을 평가하고 투자 확약서를 발행하는 투자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투자기관의 레터 오브 서포트를 발급받아야만 이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플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관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와 오랫동안 협업했던 투자 전문 기관으로부터 풀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아왔습니다. 누구나 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키맨에게도 업무를 도와줄 CFO나 마케터, IT 기술자 등등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그룹으로 최대 5명까지 팀을 짜서 신청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팀원의 구성이 같은 필드에서 근무했던 지원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당사는 사전에 프로필을 받아서 캐나다 투자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팀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당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신청서 안에는 개인 학력과 경력 등등을 기입해 주시는 것이고요. 사전에 당사의 자격 판정을 통해서 신청자들을 필터링한 후에 다시 캐나다에 있는 이민 전문 로펌과 투자 전문 기관에서 검토 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당사와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몇 프로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죠.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100%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자격 판정이 끝난 이후에 캐나다 이민국 지정 투자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엔젤 인베스터, 벤처 캐피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이 투자기관으로부터 레터 오브 서포트를 수령하신 후에 영주권을 바로 접수하게 됩니다. 현재 수속기간은 약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 만약에 아이가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사전에 워킹 퍼밋, 취업 비자죠. 신청하셔서 먼저 캐나다에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약 5만 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5명이 하나의 그룹을 생성하고 각각 10%의 지분을 갖게 되면 최대한 50%를 넘지 않습니다. 투자기간도 동일하게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10% 정도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2008년 이후 캐나다 이민은 조건부 이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유학 후 취업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을 발급해 주겠다는 것이 캐나다 경제적 부류, 이코노믹 클래스의 기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2021년부터 23년까지 이미그레이션 레벨 플랜이 발표가 되었고요. 매년 약 한 40만 명에서 41만 명, 43만 명 이상을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캐나다 이민부는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 매년 약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했던 캐나다가 대략적으로 약 한 15%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는 조건부가 아닌 영주권을 받고 출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1984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사업을 선보인 클럽이민은 대한민국 이민 시장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캐나다 이민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꾸준하게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그 당시 근무했던 당사의 어벤져스급 임직원이 현재까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회사의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